아버지, 오늘 저녁에 꼭 오셔야 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차위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차위가 먼저 식사 자리를 제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평소 과묵하고 예의 바른 성격의 민수가 이렇게 다급하게 연락을 해올 리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지영이는 괜찮고? 네, 지영이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지, 전화로는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에요. 꼭 직접 만나서 상의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6시까지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시죠? 통화 너머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어색함이 느껴졌죠. 그리고 배경에서는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한 딸네 집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음이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아무튼 6시까지 오세요. 늦지 마시고요. 통화가 끊어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갈고 닦은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치고는 너무 다급했고 평소 아버님이라고 부르던 그가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른 것도 어색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갑자기 저녁에 오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이상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게 이상하네. 평소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던 애가 혹시 사업 얘기 아닐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딸 지영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저녁 6시 딸네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검은색 제네시스가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급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뭔가 수상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해 딸네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집 안에서는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한 딸네 집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란스러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민수가 뭔가를 해명하는 듯한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 오셨네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는 제 팔을 잡아 끌듯 하며 저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의 예의 바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데 거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데려오세요.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민수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민수야, 집에 누가 와 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일단 거실로 가시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저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딸네 집의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건장한 남자가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그의 미소는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산적이고 차가운 느낌이었죠.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으며
딸 지영이를 찾았습니다. 지영이는 어디 있어? 그때 부엌에서 지영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찬 딸의 모습과는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마치 울고 난 직후 같은 모습이었죠. 아빠,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앉으세요. 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딸 옆 소파에 앉으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계약서처럼 보이는 것들이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자세히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은행 로고가 찍힌 서류들과 신분증 사본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휴대폰 여러 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서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 앉으며 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좋은 사업 기회가 생겼어요. 정말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 갑자기 무슨 사업? 부동산 관련 투자예요. 이분들이 전문가세요. 건장한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영우입니다. 투자개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민수 씨가 저희 회사의 VIP 고객이 되셨어요. 명함을 받아보니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습니다. 회사 주소가 너무 간단했고 전화번호도 개인 번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민수가 언제부터 투자에 관심을 가졌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수야, 너 언제부터 투자에 관심이 있었어? 민수는 딸과 눈빛을 주고 봤더니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회사 동료 소개로 알게 됐어요. 정말 좋은 조건이라서. 그때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을 내리셔야 하거든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리고 왜 내가 여기 와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왜 불렀지? 이건 너희가 결정할 일 아닌가? 민수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투자 금액이 좀 커서 보증인이 필요해요. 보증인? 네.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시면 수익이 나면 바로 갚겠어요. 진짜로 약속드려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을? 아무리 사위라고 해도 이건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왜 계속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지영아, 너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딸이 대답하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지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바로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민수와 정작 남자들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큰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전화는 과연 누가 거는 걸까요?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히 딸 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억양도 말투도 심지어 평소 저를 부르는 특별한 애칭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빠, 저 지금 회사에 있어요. 갑자기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야근을 하게 됐거든요. 오늘 저녁 약속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내일로 미뤄도 될까요? 저는 제 앞에 앉아 있는 지영이를 바라보고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지영아, 너 지금 정말 회사에 있는 거야? 네. 왜 그러세요? 아빠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전화 속 지영이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톤으로 변했습니다. 평소 저를 걱정할 때와 똑같은 억양이었죠. 하지만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여자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며 민수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아빠가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것 같아. 네.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서서 제 앞에 앉아있던 여자를 노려봤습니다. 누구냐? 너는 내 딸이 아니잖아.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짜 지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게 뭔 짓이야? 내 딸을 사칭해서 나를 속이려고 했단 말이야? 건장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앱이 실행되어 있었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금 전 제가 전화로 들었던 지영이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빠,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사고가 났는데 지금 당장 300만 원을 이 계좌로 보내주세요. 이게 뭐야? AI 기술이에요. 어르신 딸의 SNS 영상 몇 개만 있으면 완벽하게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거든요. 벌써 어르신 휴대폰에 이런 내용으로 몇 번 전화가 갔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주에 지영이가 전화해서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 급하다며 돈을 송금해 달라고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목소리가 좀 이상했지만 딸이니까 당연히 보내줬었죠. 그런데 그것도 가짜였다는 건가요? 그럼 지난주에도? 맞아요. 벌써 3번이나 성공했어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이런 일에? 민수가 무릎을 꿇고 앉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처음에는 피해자였어요. 주식 투자로 빚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날 팔아넘기려고 했단 말이야?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누가 온 걸까요? 진짜 지영이일까요? 아니면 경찰일까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진짜 딸 지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사 정장 차림에 가방을 든 모습으로 급하게 달려온 듯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전화해서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서 급하게 왔어요. 지영이가 거실에 들어서더니 상황을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고 낯선 정장 남자들이 아버지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이게 뭐예요? 저 여자는 누구고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가짜 지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으니 닮은 점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확연히 다른 점들이 보였습니다. 키도 약간 달랐고 목소리의 톤도 미묘하게 차이가 났죠. 민수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지영이가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실수. 이게 실수야? 우리 아빠를 속이려고 사기꾼들과 짜고 이런 짓을 한 게 실수라고? 건장한 남자가 지영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미 일은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끝났다고?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영아, 이 사람들이 AI로 내 목소리를 만들어서 나한테 보이스 피싱을 했어. 그리고 민수가 이들과 한패야. 뭐라고? 지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수에게 달려가더니 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우리 아빠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영이의 손바닥이 민수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의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이 너와 아이를 해치겠다고. 그래서 우리 아빠를 팔아넘기는 게 답이었다고? 그 순간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갑자기 지영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아야, 나요. 지영이한테 손대지 마. 저는 벌떡 일어나 남자에게 달려갔지만 건장한 남자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계좌번호만 불러주세요. 1억만 보내주시면 모든 게 끝나요. 1억? 말이 돼요?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있어요. 어르신 부동산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미 다 알아봤거든요. 그들이 제 재산 상황까지 미리 조사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죠. 절대 안 돼. 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가짜 지영이가 조용히 현관 쪽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너도 공범이잖아. 그때 민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정작 남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자고요! 아버님한테 더 이상 피해를 드릴 수는 없어요! 뭐라고? 지금 배신하겠다는 거야? 건장한 남자가 민수의 목깃을 잡으며 위협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1일입니다. 신고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보이스피싱이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과연 경찰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정작 남자들의 표정이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15분 뒤 현관문 너머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는 체포됐고 가짜 지영이 역시 연행되었습니다. 사위 민수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공범이라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지만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설명해준 내용은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AI 기술을 악용해서 3초만 목소리를 들으면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SNS에 올린 영상이나 음성 메시지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어르신 따님의 경우도 인스그램 스토리에 올린 음성 메시지들을 수집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받았던 전화들도? 네, 모두 가짜였습니다. 실제로 따님께 확인해 보니 그런 전화를 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르신, 돈을 보내주신 후에 따님과 연락은 안 해보셨나요? 했어요. 그런데 문자로 고마워요, 아빠. 이런 메시지가 와서 당연히 딸이 보낸 줄 알았죠. 평소 지영이가 자주 쓰는 하트 이모티콘까지 똑같이 써서요. 아, 그것까지 계산한 거군요. 요즘 범죄자들은 SNS를 분석해서 피해자의 말투, 자주 쓰는 이모티콘,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파악합니다. 150만 원 정도 피해를 보신 상태였네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딸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던 전화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짜였을까요? 그리고 나처럼 속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될까요? 수사관님, 이런 범죄가 요즘 많이 발생하나요? 네, 안타깝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목소리 복제가 너무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전문적인 장비와 기술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한 달에 수백 건씩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영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SNS에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올렸나 봐요. 앞으로는 음성 메시지나 영상을 함부로 올리지 않을게요. 지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요즘 세상이 이상해진 거지.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 네, 그리고 아빠, 앞으로 제가 전화로 돈 얘기를 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진짜 급한 일이 있어도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민수는 결국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빚 문제와 사기 가담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위기에 놓였지만 지영이는 이혼 대신 일시적인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아빠, 민수도 피해자예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저희 가족을 속이려 했다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려고요. 며칠 후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드렸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으셨죠. 여러분, 요즘은 목소리까지 가짜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가족 목소리라도 전화로 돈 얘기가 나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요? 박 할아버지가 질문하셨습니다. 간단해요. 일단 전화를 끊고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급한 일이라면 직접 와서 말하겠죠. 그리고 가족만 아는 특별한 비밀 질문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요. 어릴 때 별명이나 가족끼리만 아는 추억 같은 거 말이에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가족만의 비밀은 모르거든요. 현재 민수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새로운 일을 찾고 있고, 지영이는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아무리 발전된 기술이라도 가족 간의 신뢰와 소통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으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일단 의심하고 직접 확인하세요. 그 3초의 망설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